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돼지 이야기를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사실은 황교익 씨 때문이에요. 너무 세게 시작하는 게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여러분, 미트러버라면 어떤 의미에서 꼭 아셔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명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태경 박사님께서는 워낙 업계에선 유명한 분인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기를 알리는, 고기의 가치를 설명했던 마케팅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롯데햄, 도드람 포크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지금은 건국대학교 비트컬처 피즈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고기의 인문학, 고기의 역사, 그리고 고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딩들, 그런 것에 맞는 브랜딩 작업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대한민국 돼지 이야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돼지 이야기를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사실은 황교익 씨 때문이에요. 너무 세게 시작하는 게 괜찮으세요? 저는 왜냐니까 고기를 마케팅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지 고기의 인문학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삼겹살이 수출 잔여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가 주장이.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고기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안심 등심만 수출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태경아 옛날에 삼겹살 수출했어 이 얘기를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근데 마침 방송에 나와서 슬픈 역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 71년 2년도 자료를 보면 6개 부위를 수출한 거는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 수출량에 10톤을 수출했다면 돼지고기 10톤이지 거기에 삼겹살이 몇 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건대 삼겹살 일본 쪽에서는 그걸 풀세트로 다 받았어요. 근데 수출이 78년대 중단이 됐는데 그때 왜 중단이 됐냐니까 국내 육류값이 상승을 합니다. 소고기 값이 너무 오르고 돼지고기 값도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의 물가 안정이 최우선순위였어요. 내수 가격 안정이 진정을 시키면서 그게 한 84, 5년쯤 되니까 이제 막상 수출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때 이미 국내에 삼겹살이 인기가 있어서 삼겹살의 불균형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덴마크가 영국으로 삼겹살을 많이 수출했는데 그게 일본까지 수출이 되고 일본 내의 수입 가격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하면 미치니까 삼겹살은 그냥 내수로 돌린 거죠. 그거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우리나라에 음식학책들이 많은데 거의 몇 장 없어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정리된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기 역사. 그래서 그걸 정리하니까 이제 한돈 자조금위원회에서 한돈 스토리텔링 자료집을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이 전부 다 완결된 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책에서 제가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만 하자면 첫 번째로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돼지 이야기가 크게 바뀌었던 그런 변곡점이 한 3-4가지 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어떤 걸로 보시나요? 1920년경에 우리나라가 바크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키웠던 거 하나. 해방이 되고 소고기를 너무 잡아먹어서 일소가 없다고 전국에 있는 돼지의 한 25%를 긁어모아갖고 경기도 일원에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서 지금도 포천 지역 이런 데들이 돼지로 유명한, 양돈으로 유명한 이유가 그때부터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거는 사실 유교 전쟁인 거예요. 음식사에서. 유교 전쟁이요? 우리 음식에서 특히 돼지고기 음식은 삼겹살 빼고는 전부 다 이북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굉장히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식당을 하면서 전국화된 거죠. 족발이라든지 국밥이라든지 순대도 약간 이북 순대가 유명한.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음식이었는데 그냥 서선 지방이라고 그래갖고 평양도, 평양남도, 황해도까지 이 지방이 우리나라 돼지의 일제강점기 때 되게 이렇게 많이 키우던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돼지 문화가 확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1973년 그게 이제 용인자연농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돼지 농장을 한 게 지금의 에버랜드 자리의 용인. 그때가 이제 현대식 양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축산 쪽을 대기업에다가 좀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대기업들은 이제 한우 쪽, 낙농 쪽 이런 쪽을 투자를 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농장을 가서 보고 이제 돼지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짜 현대식 양돈,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양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만 도 정도 엄청난 양돈장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걸었던 이슈가 산림 녹화를 위해서 돼지 분이 필요하고 수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상당히 성공적으로 양돈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품종차가 20년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돼지의 품질보다 여기 돼지들은 뭐 비행기로 실어나르고 좋은 종자들 막 갖다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앞서 있었던 건데 이제 다가 재벌의 축산 참여 를 그만한다 그러고 이걸 접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네요. 국정이가 죽고 나니까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의식이 달라져. 그러고 나서 그 자연스럽게 그 돼지가 한 축은 흘러가서 포천 쪽으로 가서 중원족 돼지, 청미원 돼지가 되면서 한쪽은 이천 이렇게 여주 이천을 내려와서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드람 포크, 선진 포크 이런 쪽에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돼지를 혁신시키고 우리가 지금 냄새 없는 돼지고기를 먹고 목살에 마블링이 좋은 돼지고기를 먹고 구수한 삼겹살을 먹는 이유는 아마 용인 자연농원 역할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자연농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양돈 산업의 다 리더세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IMF가 터졌을 때가 대한민국 돼지가 제일 품질이 좋았어요. 품질이 제일 좋았다고? 그 당시에 일본의 수출도 냉장 수출도 많이 해야 됐고 현대화된 또 축장, 육가공장, 브랜드 육들이 나오고 또 마침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냉장육 소비가 확산되고 삼겹살을 가정에서 많이 먹기 시작한 건 사실은 IMF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아이러니하네요. 제일 경제가 안 좋다고 했을 때 더 발전을 했으니까요. 이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 역사를 바꾼 것도 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박사님도 책을 쓰시면서 이건 좀 흥미롭네 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가 우리가 흔히 뭐 서궁의 고려 도경에 의해서 육식을 못하고 뭐 몽고의 간섭계 몽고에 의해서 육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더라. 몽고에 의해서 육식을 한 건 소고기더라, 무육식이더라. 그 전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 하는 얘기도 좀 담았고요. 돼지한테 곡물을 지금은 먹여요. 소한테도 곡물을 먹이는데 돼지한테 곡물을 먹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어떻게 보면 그 똥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지가 알아서 먹을 거를 찾아다녔지 사람이 굳이 먹이를 안 줘도 되는 그런 정도. 진짜 부산물들만 퍼먹였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주장하시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이게 맞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또 있으면 아마 저 책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돼지고기 숙성에 관해선 박사님이 상당히 권위자이십니다. 한때 초신선육이냐 숙성육이냐 돼지고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모셨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초신선육과 숙성육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초신선육이라고 하는 그것도 숙성육이에요. 우리나라 콜드체인 거기다 택배로 움직이는 온도 관리 체계에서는 아마 이틀만 지나면 다 사후강직이 풀리고 사후강직이 풀린 다음부터가 숙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마을에서 돼지를 잡던 시절 아주 옛날에 7, 80년대에 갓 잡아서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고기가 산낙지 같아요. 산낙지처럼 고기들이 찰져요. 그런 고기가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후강직 이전의 고기는 좀 그 개념이 달라요. 딱 맛없다기보다 독특한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 맛있는 고기는 연도, 보스력, 풍미가 좋아지는 고기예요. 세 개가 작용을 해야지 맛있는 고기인데 숙성을 하면 그것들이 다 높아져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돼지고기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박사님은 어떤 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는지 그거 한번 노하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고기요? 그냥 그래요. 남이 사주는 고기. 그 얘기했다가 아주 죽을 뻔한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삶아 먹는 고기, 삶아 먹는 돼지고기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지금 너무 건식, 불에 구워 먹는 거, 마이야르 반응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식 스테이크의 한국형이거든요. 지금 삼겹살 부위가 그래서
너무 과잉 미국화된 현상이었다. 미국은 돼지고기의 70% 햄소시지를 먹으니까 일부만 구워도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소고기도 많은 부위를 햄버거 패티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등심만 끊어서 스테이크로 구워도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면 예. 지방이 없는 부위는 삶으면 맛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너무 구이 쪽으로 가니까 삼겹살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갈비를 삶아 드시면요 너무너무 맛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갈매기도 구워 드시지 말고 삶아 드시면 되게 쫀득하고 맛있어요. 항상 비싼 부위다 보니까 당연히 구워 먹을 생각을 했지 삶아 먹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갈매기살하고 그 다음에 갈비살을 갈비는 뭐 아마 넘어가실 거예요. 아, 그런 식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말 그러면 갈비를 삶아가지고 한번 시식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시면서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정도 정리를 한 책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인터뷰도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2021년도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걸 2029년도에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그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